밤마다 새벽에 눈을 뜨고 다시 잠들지 못해 괴로우신가요? 광주에 거주하시는 69세 최성호 어르신은 12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지만 단 10초 비법으로 한 번에 6시간 이상 푹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약도 비싼 장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피곤함과 무기력 이제 끊어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잠을 관장하는 깊은 휴식 장치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먼저 간단히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새벽에 2번 이상 깨나요? 둘째,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나요? 셋째, 낮에 자주 졸음이 오고 피곤한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감소, 낮 활동량 부족, 근력 약화 등이 그 대표적 이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기운 불균형을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과 수면의 질이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그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잠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활동량과 근력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나면 저녁에 자연스럽게 피곤이 몰려와서 눕기만 해도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퇴직 이후에는 출퇴근길이 사라지고 예전처럼 몸을 크게 쓰지 않다 보니 낮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뇌는 몸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으니 깊은 회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몸은 분명히 피곤한 것 같아도 사실 근육은 제대로 쓰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밤이 와도 뇌가 휴식 신호를 강하게 보내지 못해 깊은 잠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특히 근육이 약해지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힘 자체가 떨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순환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해 수면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또 근육이 약하면 낮에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해져 낮잠을 길게 자게 되고 결국 밤잠은 얕고 끊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작은 활동이라도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짧은 산책 같은 단순한 활동이 쌓여야 비로소 내가 오늘은 충분히 움직였으니 깊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은 생체 시계의 불균형입니다. 젊었을 때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낮과 밤의 리듬이 흐트러져 밤이 깊어도 정신이 말똥말똥 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멜라토닌 분비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질 때 분비되어 몸에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수면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의 멜라토닌은 20대 청년의 20에서 2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가 져도 몸이 잠잘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활 패턴의 불규칙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 일이나 가족 생활로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는 일정 시간에 자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하고 낮에 TV를 오래 보거나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낮밤 구분이 흐려집니다. 오후 늦게 긴 낮잠을 자면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결국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아침에 다시 늦게 일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TV 드라마를 본다고 늦게까지 깨어 있다 보면 몸의 생체 시계는 점점 늦춰집니다. 반대로 아침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뇌는 아직 낮인지 밤인지 혼란을 겪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밤에도 정신이 또렷해지고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데다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지 못하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져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잠의 감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서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의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단계는 뇌와 몸이 가장 깊이 회복되는 시간인데 나이가 들수록 얕은 잠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숙면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치 얇은 유리창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듯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잠이 깨어버립니다. 새벽에 지나가는 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 심지어 옆방에서 나는 작은 말소리에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소리가 들려도 깊은 잠 속에서 금방 넘어갔지만 나이가 들면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오래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도 더 쉽게 깨게 되는 것입니다. 또 깊은 잠이 줄어들면 수면의 회복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7시간을 누워 있어도 실제로 깊이 잔 시간은 2~3시간에 불과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로가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밤새 잤는데도 자고 나면 더 피곤하다라는 호소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김윤호 어르신은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를 복용하셨지만 점점 약의 양이 늘어나도 효과가 없었고 어느 순간에는 환각 증상까지 나타나 가족들이 크게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오히려 몸만 더 지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큰 운동을 하신 것은 아니고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 근육 운동도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5회씩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시행하셨고 발끝을 들었다 내리는 까치발 운동도 각각 20회씩 추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금방 숨이 차서 힘드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횟수를 조금씩 늘릴 수 있었고 2주가 지났을 때는 의자 일어나기를 30회까지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적응했습니다. 그 결과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침대에 누워도 1시간 넘게 뒤척이곤 하셨지만 이제는 누우면 20분 안에 잠이 들었고 밤새 깨는 횟수도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진 것을 가족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나이에 따른 수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계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하는 문제는 의외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아침 햇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20분 이상 햇볕을 쬐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낮 동안 활력을 주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주말에도 규칙적인 기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75세 정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큰 길을 걸으며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였는데 한 달이 지나자 밤에 눕기만 하면 졸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경험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녁 식사가 중요합니다. 상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반찬에 더하고 취침 2시간 전에는 바나나 1개나 따뜻한 꿀물 1잔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꿀물의 당분은 멜라토닌 합성을 돕습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김정철 어르신은 이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불면증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인의 영향을 간과하십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속 카페인은 체내에서 최대 8시간까지 머무는데 나이가 들수록 분해 속도가 느려져서 밤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원에 사는 73세 최병호 어르신은 평생 저녁마다 커피를 마시며 나는 체질상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후 커피를 끊은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경험했습니다. 전자기기의 빛도 큰 문제입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70세 오성자 어르신은 자기 전 휴대폰을 치우고 두꺼운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습관만으로도 수면제를 끊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걱정 때문에 뒤척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걱정 노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떠오른 걱정 2~3가지를 종이에 적고 내일 해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한 뒤 덮어두는 것입니다. 대구의 68세 한명희 씨는 이 습관을 시작한 후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경험을 전했습니다. 향기요법 역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라벤더 향은 뇌의 긴장을 완화시켜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광주에 사는 77세 정혜분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 약을 끊지 못했지만 베개에 라벤더 오일을 떨어뜨리고 잠든 후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 수면을 준비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불면이라도 몸이 더운지 차가운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얼굴이 잘 붉어지고 손발이 뜨겁고 더운 음식을 먹으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체질은 몸 안에 열이 쉽게 쌓이는데 열이 내려가지 않으면 뇌가 각성된 상태로 남아 숙면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발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발을 식혀주면 몸 전체에 열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울산의 76세 이명숙 할머니도 평소 더위로 인해 여름마다 잠을 설치셨지만 잠들기 전 10분 정도 발을 시원한 물에 담그는 습관을 들이신 후에는 한여름에도 편안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손발이 차가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추위를 잘 타고 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 하며 찬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체질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차갑게 유지되면서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 발끝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체온이 점차 올라가고 뇌도 휴식할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광주의 74세 김영우 어르신은 늘 손발이 차서 한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주무셨는데 매일 저녁 따뜻한 족욕을 실천하신 이후에는 손발이 편안히 따뜻해져서 이불 한 장만 덮고도 숙면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질과 몸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작은 습관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열이 많은 체질은 시원하게,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따뜻하게 조율해주면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V 대신 파도 소리나 빗소리를 틀어두면 뇌가 안정되고 화면 불빛이 없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전의 73세 박영수 어르신은 평생 TV 소리를 켜야만 잠들었지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믿는 오해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7,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또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할 수 있어도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낮잠 역시 반드시 해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낮잠은 밤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포항의 75세 장명호 어르신은 매일 점심마다 낮잠을 잤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밤잠이 더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침 햇볕, 저녁 식사 습관, 카페인 제한, 전자기기 차단, 걱정 노트, 향기 요법, 체질별 습관, 백색 소음, 그리고 잘못된 상시 교정까지. 생활 속에서 조금씩만 바꾸어도 수면의 질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잠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핵심이자 결정적인 비법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바로 단 10초 만에 몸과 뇌를 동시에 이완시켜 깊은 잠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바로 귀 뒤쪽 혈자리 지압과 폼롤러 활용법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뒷머리뼈가 끝나는 지점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십시오.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 이곳을 한의학에서는 풍지혈이라고 부릅니다. 풍지혈은 뇌와 목 주변 혈류를 조절하는 중요한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 풍지혈을 자극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수면 리듬이 안정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폼롤러를 활용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먼저 폼롤러를 등 뒤에 가로로 놓고 누워 척추 주변 근육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그 다음 폼롤러를 세로 방향으로 바꾸어 누우신 뒤 폼롤러 끝 모서리가 풍지혈 부위에 닿도록 위치를 맞춥니다.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5번 정도 움직여 혈자리를 자극하시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 뒤 혈점이 자연스럽게 눌리면서 뇌가 이완되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순식간에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방법은 실제 사례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82세 최영철 어르신은 평생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는데 처음 이 지압법을 시도한 날 단 5분 만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깨우려 해도 쉽게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죠. 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면
수면제 값으로 차 한 대는 아끼지 않았을 것이라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풍지열을 자극하는 동안에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아주 느리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긴장이 풀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실제 한방 연구에서도 풍지열 지압이 목과 어깨의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성 불면증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지열 지압과 폼롤러 활용, 체질에 맞는 족욕, 그리고 자연의 소리까지 함께 실천하신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단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드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낮에도 지나치게 졸리거나 피곤하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히면서 호흡이 멈추는 질환입니다. 본인은 자는 중이라 잘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코를 크게 곤다거나 자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주에 사는 68세 김희준 어르신은 낮에 늘 피곤하고 졸음이 몰려와서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밤사이에 호흡이 수백 차례나 멈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졌다고 표현하실 만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또 코골이가 심해 가족이나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활습관 교정이나 여러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활용되는 검사가 수면다운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하룻밤 동안 뇌파, 심장 박동, 호흡, 혈중 산소 포화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수면의 질과 수면 중 호흡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검사 과정은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히 숙면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장질환, 뇌졸중, 고혈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햇볕과 규칙적인 기상, 저녁 식사의 작은 변화, 카페인 제한, 전자기기 멀리하기, 걱정 노트, 라벤더 향기, 체질에 맞는 족욕, 자연의 소리 활용, 그리고 풍지열 지압과 폼롤러 운동까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맞춤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북 전주의 김원호 어르신 역시 오랜 기간 수면제에 의존하다가 생활습관과 지압법으로 다시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약이 아닌 몸의 회복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스럽고 안전한 숙면 방법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불면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편안한 수면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